시장을 복귀해봤다면 자 이제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 대박일지로 다음 주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자 대박일지 지난주에서 좀 분량이 좀 적었어요 평소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있는 대박일지 이 컨텐츠들은 또 적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 한번 볼까요?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대박일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죠. 자, 월요일 날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의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상장 초에 대부분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초반에 급등을 좀 했다가 그리고 나서 곧바로 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한 2거래일 정도 단기 상승한 이후에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장한 이후에 바로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바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조금 눌림을 기다리고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소화된 이후에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자, 또 월요일 날 JR 글로벌 리츠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리츠 관련된 종목들 금리가 갑자기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이 배당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법상 이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주가는 전혀 문제 없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실리콘투의 주당 5주짜리 무상증자가 일정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할 매도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추가 상장된 이후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요. 자, 이제 금요일 날 오늘이죠. 이제 다누리 발사 예정이 원래 수요일이었는데 오늘로 연장이 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대박일지에서 이 다누리 관련된 일정을 소개해 드릴 때 관련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이미 이런 일정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급등이 나온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그래서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다. 일정 소멸로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날 이후로 계속 이번 주에는 좀 약한 맞아요.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있었죠. 조광 IRI 같은 경우가 주당 5주, 요새 무상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상증자 추가 상장으로 오늘 신주가 들어온 날이었는데 일단 역시나 이 종목도 분할 매도를 제시해 드렸었죠. 이 종목도 역시나 들어오면서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특히나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급등 이후에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서 무상증자로 신주가 입고가 되면 오히려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이번 주에도 급락까지 이어진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도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의 신주가 들어올 때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매물이 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빨리 현금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누리 발사 때문에 항공주들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대로 정말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었어요. 네, 이미 올랐다. 네. 그래서 정말 투자하는데 이 대박일지가 정말 중요하고 박철수 매니저의 인사이트 또한 얻어가시면 다음 주 시장 대비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월요일 날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세계 폐암학회에서 구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폐암학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9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이제 이번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후보 물질인 BBT 176 제1상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항상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런 대형 어떤 학회라든지 이런 발표회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은 좀 필요한데 이 이외에도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요. NK맥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HLB,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종목들 일정 소멸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9일이면은 이제 행사가 끝나는데 그럼 화요일이거든요. 그럼 월요일부터 일정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떨어지면서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월요일장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그리고 월요일 날 또 하나 일정이 있는데요. 자, 나래 나노텍의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 디스플레이랑 코팅 장비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인 기업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하반기 때 좀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장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회사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하반기 기대감이 좀 더 있는 회사니까 기대감을 좀 가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9.21% 정도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뭐 작진 않죠. 거의 10%에 육박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타 어떻게 보면 적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추세가 좀 안 좋은 기업이라면 변동성을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현금화를 시켰어야 되지만 일단은 회사 자체의 어떤 하반기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날은 꼭 여러분들이 보유에서 풀리는 날, 이날은 장중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좀 하시면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좀 주의해야 될 종목들이 몇 개 있네요. 브릿지 바이오 네. 테라피틱스, 이 세계 폐암학회 구두 발표 예정과 해서 이제 선반영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나래나노텍의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8월 9일 화요일 일정 확인해 볼까요? 네, 8월 9일 일정 하나 2개 정도 살펴볼 텐데요. 예. 자, 지난번에도 요새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 예측도 말씀드리고 공모 청약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HYTC 신규 상장이 이제 화요일 8월 9일 날 진행이 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장비 그리고 부품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거래처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배터리 셀 3사를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상당히 안정적이고 가장 큰 대형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별로 계속적으로 실적 메리트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실적 부분에서도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태광이 바로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태광도 한번 묶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나 상장 초기에는 변동성 대비해서 그렇죠. 분할 매도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회사는 좋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시거나 전량 현금화 시키시고 그리고 눌림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이제 뭐 이번 청약에 참여하셨던 분들 팔고 나서 또 안 보실 종목이 아닙니다.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이런 배터리 쪽 관련된 섹터가 뭐 이슈가 됐을 때 한 번씩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일정 보시면요. 자, 대성 하이텍 공모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일부터 10일까지 보통 이틀 동안 진행이 되게 되죠. 자, 정밀 부품과 스위스턴 자동 선반 그리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일단은 순이익과 더불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역시나 실적 성장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련된 섹터에서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 상장됐다. 이제는 이 종목도 관련주에 넣어 놓으시고 대표 종목으로 보셔야겠죠. 자, 일단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 포워드 PER을 보면 지금 현재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일단 뭐 10배도 안 되는데 지금 국내 이 동종 기업들 PER을 보면요 한 15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업체들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 있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최대 주주 등의 지분들이 한 50% 가까이 있는데요. 보호예수가 2년 정도 묶이게 됩니다. 그만큼 최대 주주들도 이 회사의 어떤 시세 차익보다는 미래 성장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문 투자자들의 지분도요. 12.63% 뭐 작지는 않은데 역시나 보호예수 상장 이후에 1년 후까지 네. 보호예수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의 뭐 60%가 이상 되는 물량이 1년에서 2년 동안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2주 전부터 신규 청약, 이 새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지고 네. 있는데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공모 청약이 오히려 좀 더 우리에게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을까라는 네, 정말 생각이 소소한 드는데. 재미인데요. 예. 사실 요새 여러분들이 공모 청약주를 접근하실 때도 우리가 일반 종목 선별하는 것처럼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똑같이 맞아요.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좋은 회사는요. 누가 봐도 좋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 한 주도 주도 못 못 빠진 보는- 분들이 네. 많았어요. 그만큼 하지만 대부분 그 실적 좋고 경쟁률이 좀 있었던 종목들은
받은 주식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수익은 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소고기 사 먹을 정도? 네. 이 정도는 그렇죠. 충분히 되니까요. 소고기 못 써먹을 것 같은데요.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인분은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고기 뷔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소소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재미있는 또 투자 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소소한 투자법 공모청약 이야기 나눠봤고요. 인기 있는 종목, 그래서 수요일에 바로 쏘카 공모청약이 있더라고요. 네. 수요일 일정 볼까요? 일단은 수요일 날 일정을 보면요. 올해 또 어떻게 보면 대형 IPO 종목으로 거론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죠. 쏘카가 드디어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10일, 11일, 수목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다들 잘 아시다시피 카쉐어링 전문 업체이기도 합니다.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요. 100%가 넘어요. 매출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물론 뭐 영업이익이나 이쪽을 보면은 아직은 적자긴 합니다. 하지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그리고 유안타증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청약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주로 보면요. 주요 주 중에 SK가 있고요. 롯데렌탈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이 회사에 지분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장 이후에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기관들도 관심이 있고 전문 투자자들도 관심이 있는 종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쏘카를 말씀을 드리면 롯데렌탈과의 어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쏘카가 자기네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많은 이제 언론과의 접촉과 그리고 네. 발표를 했었는데 롯데렌탈을 동종업계에서 롯데렌탈을 제외하고 자기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사실 롯데렌탈과 유사업적으로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렌탈은 중고차를 좀 매각해서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쏘카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롯데렌탈이 이 회사에 지분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동종업계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같은 회사라면 같은 유사업 쪽이라면 경쟁업체인데 굳이 뭐 그거를 베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무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들 지분이 네. 한 26.62%가 있는데 보호예수가 1년 정도 상장 후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역시나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일부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큰 지분은 1년 동안 묶여 있다는 점도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삼성전자 글로벌 언팩 행사도 같은 날에 있죠? 네, 삼성전자 글로벌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항상 매년 또는 뭐 주기적으로 있는 행사죠. 신제품이 나오면 이번에 역시나 갤럭시 Z 폴드 4와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4 이렇게 두 개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폴더블 폰 출하량이 작년 대비했을 때 일단 한 130%나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추면서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은 예상대로 굉장히 폭발적인 판매량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 관련된 뭐 특히나 힌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이 좀 나왔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KH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은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일정 확인해 봤습니다. 쏘카 공모청약과 이 힌지 관련 종목들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 한 번에 좀 살펴볼까요? 네, 목요일 날 일단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사실 분기 리뷰이기 때문에 반기 리뷰 대비했을 때는 새로 신규 편입되는 종목이나 편출이 되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나마 좀 주목되는 게 카카오페이인데 지난 6월 달에 2대 주주였던 알리페이가 한 500만 주 가량을 이제 블록들이 형식으로 매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뭐냐면 이 MSCI의 지수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통 주식수가 15%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페이가 매각을 하면서 15%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편입이 된다라고 해서 발표가 난다라고 한다면 패시브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한 900억 원대 이상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지지부진해서 좀 약간 힘드셨던 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SCI 분기 리뷰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특히나 카카오페이 편입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국제관람회가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행이라든지 스마트 관광, 특히나 국내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이 정도는 그나마 조금 실적 개선세가 좀 좋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일단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베팅을 하기에는 좀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셀리버리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주당 한 주 무상 증자 추가 상장이 있는데 일단은 바이오벤처 기업이고요. 권리락 변동성 완화 이후에 제급 등이 좀 나온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일단은 조금 피하셨다가 눌림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베팅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은요. 플래티어 보호예수 해제인데요. 자, 이커머스 관련된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전방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온라인 고객 직접 방식이라고 해서 D2C 솔루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 회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일단 보유예수가 34.15%나 큰 물량이 좀 풀리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감안해서 잠시 현금화 비중을 좀 늘리는 경우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함께 다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네. 또 이제 주식 강연회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매경 증권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네 번째 이제 증권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매경 증권 아카데미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제 강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일요일 8시 강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8시 박철순 매니저의 이 주식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